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법인 전환이 필요한 이유와 법인 구조를 활용한 4단계 레버리지 전략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결국 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이 논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법인 전환은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회사와 오너의 자산 구조를 바꾸는 4단계 레버리지 전략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시면 법인 전환의 타이밍과 설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4단계 레버리지 전략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세금에 관한 이야기고요.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통장에 돈도 쌓이는데 종합소득세랑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는 순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못 버티겠다 싶은 구간을 마주한 경험입니다. 대부분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인데요.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은 30% 이상인 구간에 진입하게 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체감세율이 38%를 훌쩍 넘어갑니다. 반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이하 구간에서는 9.9%죠. 단순히 비교만 해도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 때문에 개인으로는 못 버티겠다, 법인으로 넘어가야겠다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레버리지 전략 1단계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의 구조를 활용한 4단계 레버리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4단계 전략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단계, 세율의 차이를 이용한 자금 쿠션 만들기. 2단계, 외부 자금 유치로 사업의 가속도를 높이기. 3단계, 법인 누적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꺼내오기. 4단계, 지분 설계를 통해서 자녀 세대로까지 자산 승계. 지금부터 이 4가지의 전략을 시간의 흐름과 돈의 흐름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인 전환을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시점이 보통 이쯤인데요. 개인 사업자 소득이 올라가서 소득세 실효세율 30% 이상인 구간에 접어들었고,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붙이면 체감세율이 38%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때의 세부담의 차이를 법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 2억의 이익이 나는 구조라고 가정하면 개인은 약 7,600만 원의 세금, 법인은 약 1,980만 원의 세금, 약 5,62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대표님이 개인 사업자였다라면 이 5,600만 원이 넘는 돈은 그냥 나라에 내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이라면 똑같은 2억이 이익인데 세후에 남는 돈이 5,600만 원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 법인의 잉여금도 이만큼 더 쌓이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초기 자금 쿠션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을 아꼈다가 아니라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레버리지의 자본이 생겼다입니다. 이 쿠션이 만들어져야 2단계에서 속도를 붙일 연료가 생기는 거고요. 자, 이제 2단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속도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개인 사업자는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고요. 결국 대표님 개인 신용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 한 사람의 어깨로 버티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법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인은 나와 분리된 하나의 그릇이고요. 이 그릇을 기반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로 열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인데, 법인은 주식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의 지분을 나눠서 투자자에게 투자의 대가로 지분을 주고요. 회사에 돈을 넣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자에게 매달 이자를 줄 필요가 없고요. 대신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을 함께 나누고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손실이 나면 그 책임도 함께 지는 구조가 되겠죠. 개인 사업자도 이런 구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정확한 정상 구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요. 법률상 이슈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법인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루트가 확 늘어납니다. 정책자금, 신용보증, 기술보증, 담보대출, 시설자금대출, 운영자금대출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기관이 보는 것은 대표자의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입니다. 1단계에서 확보한 세금 절감액과 2단계에서 투자나 대출 등으로 유입된 외부 자금까지 합쳐지면 법인의 사업 확장 속도는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익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다시 1단계에서 절감할 수 있는 세금의 규모 또한 더욱 커지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1단계와 2단계를 잘 활용하셨다라고 가정해보고요. 법인 재무제표상에 이익잉여금이 꽤 쌓였을 것입니다. 이때 대표님의 머릿속에는 이 돈을 가져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의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라는 고민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바로 3단계의 시작인데요. 법인 잉여금을 개인 자산으로 회수하는 단계인데 핵심 기준은 딱 하나죠. 3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1단계에서 절감했던 세금보다 적다라면 성공입니다. 즉 1단계에서 아낀 세금과 2단계에서 키워낸 이익까지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대표님 손에 들어오는 재산이 개인 사업자로 계속 갔을 때보다 많다라면 그 법인 전환은 성공한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방법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권. 영업권은 법인 전환 단계에서 단 한 번만 활용해 볼 수 있는 잉여금 회수 방법인데 아직 법인으로 잉여금이 쌓이기도 전에 진행을 해야 하고 관련 세금도 미리 내어놓는 구조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대표님들이 덜어 있으신데요. 법인 전환은 법인 신설과 달라서 그동안의 개인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이익 규모나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요. 법인 전환 단계에서 설정한 영업권이 나중에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핵심 포인트는 말씀드리면 영업권 가액의 60%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영업권 평가액은 크면 클수록 절세에 유리하고 법인의 주주 구성에 있어서도 좀 더 유연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배당이죠. 법인이 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이 배당인데 배당을 받는 주주는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의 횟수와 규모는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배당은 장단점이 분명해요. 그래서 단독으로만 쓰이기보다는 다른 도구들과 섞어서 비율을 설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자, 세 번째 퇴직금입니다. 대표님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점이 법인 전환 이후에 생겨나는 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보다 훨씬 낮고 건보료도 붙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의 한도와 보수 설정 등을 잘 설계하게 되면 매우 강력한 잉여금 회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특허권과 상표권입니다. 대표님이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브랜드 가치, 상표권, 특허권 등을 법인의 정당한 가치로 이전하게 되면 개인은 그 대가를 받게 되는 방식이죠. 법인은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게 되고 개인은 양도대가를 수령함으로써 60%의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상표권, 특허권 활용한 회수 전략은 3단계에서 매우 고급스러운 도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3단계 전략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세금 절감으로 만든 쿠션과 2단계에서 외부 자금을 활용해서 키운 이익을 바탕으로 3단계에서는 적은 세금으로 잉여금을 회수하는 것까지 세팅이 된다라면 법인 구조를 활용한 세후소득은 극대화 전략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4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게임의 체스판이 바뀝니다. 이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세목은 증여세와 상속세예요. 개인으로 사업하시는 대표님과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 모두 일생 동안 모아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겠죠. 이때에도 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세부담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하는 시점부터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면 그 효과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설립할 때의 지분 구조를 아버지 90%, 자녀 10%로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1, 2, 3단계를 거치면서 이 법인의 가치가 1억에서 10억, 50억, 100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들고 있는 이 10%의 지분의 가치도 100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법인의 가치가 커지는 과정에서 추가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법인 전환 단계에서 지분 구조가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세팅을 한다면 4단계 자산 승계 전략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업 승계 증여 특례와 가업 상속 공제, 자녀로의 주식 이전, 자녀 법인을 활용한 법인 잉여금의 회수, 자녀 법인으로 부동산의 이전 등이 주요 플랜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주제인 만큼 각 방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구조를 활용한 4단계 레버리지 전략을 소개해드리면서 법인으로서의 사업 구조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인 전환 시점에 대한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께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법인 전환 시점을 연초로 세팅하게 되면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법인 설립을 먼저 진행하시고요. 연초에 법인 전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주시게 좋습니다. 특히 법인 전환과 함께 영업권 양수도를 진행하시는 케이스에서는 세부담 절감 효과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포인트가 되니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영업권 탁상 감정과 법인 설립 절차는 스타트해 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대표님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대표님의 사업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1단계 입구에서 세율만 보고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2단계, 3단계까지 이미 들어와 있긴 한데 구조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신가요? 댓글로 현재 상황과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제작할 영상 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회사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한데 케이스별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상담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대표님의 회사 구조에 맞는 4단계 법인 레버리지 로드맵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